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고 있는 박상준이라 합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그룹에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전반적인 것에 대한 마케팅 및 오퍼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업무 환경의 미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트 보안이라는 주제로 약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안 회사로서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보안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회사냐, 윈도우스 만들고 오피스 만드는 회사이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변화를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겪어왔고 지금은 당당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사이버 보안 연구 개발에 약 그 1빌리언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그 관련 업체의 인수합병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보안에 투자하는 규모입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니까 연간 1빌리언 달러라고 하는 10억 달러, 우리로 치면은 한 1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냐 하면 유수의 글로벌 보안 기업,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회사들, 뭐 월드와이드하게 탑 랭킹에 들어가 있는 회사의 연간 매출이 대략 한 6빌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보안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의 전체 매출이 한 60억 불 정도 되는데 한 기업에서 보안에 대한 투자가 10억 불이면 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60억 불인데 MS는 투자만 10억 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R&D에 대한 비용 투자 금액이 매우 인색한 걸 가만히 본다면 거의 탑 랭킹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저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한 투자와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축적된 지식들을 이용하여 기술로 그리고 다시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돌아가는 제품 개발 비용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보안을 한다는 거지? 이젠 더 할 게 없으니 이제 시장에 있는 보안 업체들을 줄이려고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변모는 전체적인 사업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에 많이 아시는 이제 OS 만들고 오피스 만들고 하던 회사에서 즉 라이센스를 판매하던 회사에서 지금은 기업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서 클라우드 기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윈도우스였었지만 지금은 그 제품이 윈도우스 에즈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의 배포 방식을 따르는 윈도우스로 변모를 하게 되었고요. 과거에 설치형 오피스에서 설치형 오피스가 포함되어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 365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그 종류의 온프렘 서버들이 애저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서비스의 변화는 이루어졌고요. 과거의 연구 라이센스 정책에서 구독형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최근 현대적인 디지털 오퍼레이션으로서 이 변화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오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해서 이런 변화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요구사항이 더 이상 그 경색되고 굉장히 머물러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를 요구하고 그런 중에 한 가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도
클라우드 기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사용자분들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 더 진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확장된 팀, 그리고 복잡해진 보안 환경,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일하는 방식들이 많이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모던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모던 워크플레이스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런 모던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AI 기반의 기능들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AI 관련된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일종의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비서 같은 기능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A가 대신해주고, 사람은 원래 본질적인 일, 그리고 좀 더 어렵고 결정이 필요한 일에 매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저희가 뭐 주산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주산하고 그다음에 뭐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하고 해서 누가 더 빠르게 계산을 하나, 뭐 이런 그 테스트도 TV에서 하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주산을 쓰진 않죠. 하지만 주산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의 일들이 다 계산기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산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사람은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피스에 적용되는 이 생산성 관련된 또는 AI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좀 더 쉽게, 또 사람의 시간들을 절약해주는 일들을 AI가 해주는 것이죠. 한 예로 디자인 비서 같은 예를 들자면, 파워포인트의 디자인 아이디어 같은 기능들인데, 아마 이 내용은 많이 시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대략적으로 컨텐츠와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거를 넣으면 AI가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좋을 만한 디자인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냥 한 번의 클릭으로 디자인 품질을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물론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머신이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비서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아웃룩의 기능 중에 한 가지로 중요 메일과 기타 메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일들 들어왔을 때 너무 그러니까 개수가 많으니까 중요한 메일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중요한 메일들을 구분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동작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나한테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메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업무 비서라고 명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AI 비서가 알아서 중요한 메일과 중요하지 않은 메일을 구분해 줍니다. 공동 편집 같은 경우는 AI 기술은 아닙니다만,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시고 또 좋아하시는 기능이라서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를 갖고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편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워드인데, 워드의 이 동시 편집 기능은 AI 기능은 아니지만 워드에 다른 AI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다큐멘트 아이템 같은 경우를 넣게 되면은 이제 문서상에서 어떠한 특정한 단어를 마킹하면 그거에 관련된 그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빠르게 검색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팀즈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인데, 이 화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푸켓과 관련된 인터뷰를 BBC하고 전에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뒤에 보시는 딸이 문을 열고 천진난만하게 들어오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화상회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화면들이 뒤에서 나오거나, 또는 오픈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예상치 못하게 오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팀즈에는 블러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블러라는 기능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AI가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인식해서 사람과 사람이 아닌 부분을 영역을 구분해서 사람이 아닌 영역은 블러하게 처리를 해서 민감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민망한 정보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매우 간략하게 생산성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많은 고객분들께서 생산성을 얘기할 때 항상 또 한편으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는 보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그 우리 회사의 경계선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중에서 여기 온프레미스, 그 다음에 브랜치 오피스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 회사 영역인 것 안에서의 정보라든지 사람,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었었죠.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그리고 새로운 업무 환경, 뭐 유연 근무제라든지 아니면 일할 꼭 다른 회사가 아니라도 우리 회사 안에 사람들이 출장을 가거나 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파트너하고 일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계속 비즈니스의 모델이 바뀌면서 그 영역이 굉장히 큰 영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안이다라고 생각할 때 보시는 영역이 한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체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전산실을 갖고 있고 거기에 온프레미스로 이제 서버들을 설치하고 PC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케이스이죠. 이렇게 온프레미스의 환경을 갖고 있게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거기 경계선 영역에 대한 부분만 보안을 강화할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일단 보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이 유통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보안은 안전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보안의 특징은 외부와 내부를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는 효과가 있는데 반대로 안에서부터의 의도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안 기능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역시 상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는 보안의 경계도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자체 데이터 센터 안에 또는 전산실 안에서의 경계선 영역에서 외부 협업의 체계 강화, 모바일 기반의 업무 환경, 데이터 기반의 업무 생산성 분석, 신기술 적용 확산성 확보, 그다음에 사스 기반의 업무 환경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의 영역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모두를 포괄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보안 경계가 필요합니다. 즉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서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수록 많은 분들께서 보안과 생산성은 같이 공존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그러니까 지금 요 라인이 온프레미스의 이제 보안 정책이다라고 하면 이걸 벗어난 생산성 도구들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거를 잘라서 이 룰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예로 뭐 출장이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갖고 업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많은 기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보안적인 이유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보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발전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냐면 보안
모던 워크플레이스에 필요한 보안 패러다임으로 보안과 생산성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는 보안, 보안이 저하되지 않는 생산성 이렇게 모두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는 보안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맞는 새로운 보안 요구 사항들로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묶은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오피스 365, 그 다음에 기본 엔드포인트에 대한 OS를 제공하고 있는 윈도우스 10, 그리고 모바일과 그 보안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앤 시큐리티 줄여서 EMS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피스 365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 주로 어플리케이션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정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뭐 이것보다 한두 개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오피스 365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뭐 원드라이브, 원노트부터 뭐 델브, 일정, 프로젝트, 스웨이 이런 그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걸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 온프리미스로 하나씩 구축한다면 이런 걸 다 도입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데는 거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윈도우스 10 하면 윈도우스 10은 일반적으로 OSG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윈도우스 10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이미 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윈도우스 10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번 어떤 그 보안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이름 정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디펜더 시스템 가드, 윈도우 디펜더 어플리케이션 가드, 익스플로이트 가드, 그 다음에 엔티바이러스,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크린, 헬로 포 비즈니스, 그 다음에 크리덴셜 가드, 윈도우스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비트라커, 그리고 윈도우 디펜더 ATP, 그 다음에 윈도우 디펜더 시스템 센터. 예. 뭐 이름을 들어보시는 걸 수도 있고 뭐 처음 들어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 모두가 윈도우스 10에 들어가 있는 보안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OS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OS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앤 시큐리티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쪽과 보안 쪽에 특화된 서비스이고요. 인증 및 접근 통제, 모바일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 그리고 정보 보호, 침해 방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다 합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보안 부분만 잘라낸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것은 현재 보안의 제한, 현재 보안의 리미테이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과거의 보안 또 현재까지의 보안은 주로 물리적으로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자원들에 대한 보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회사 영역이 좀 더 커지는 틀에 쳐지고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나 데이터가 유통되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서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보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보안 솔루션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신도 사용하실 거고요. 뭐 방화벽, 그다음에 IDS, IPS, VPN, 그다음에 매체 제어 시스템,
DRM,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한 벤더 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보안 제품들이 다 영세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각각 영역에 특화된 솔루션을 도입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도입하는 솔루션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각각 보안 솔루션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운영, 그리고 메인터넌스에 대한 것들 부담을 모두 다 부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보안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에 이런 그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할 때 앞으로의 필요성까지 다 확인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적합한 솔루션을 배치했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도입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A 시스템과 B 시스템 간에 중복되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그 비는 공간들도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안적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보안 위협은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매월 50억 개의 새로운 위협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에서의 위협의 특징은 어느 한 지역의 그 보안의 위협이 머무르진 않고 수시간 이내에 전 세계로 급격히 확대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세계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아주 빠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격의 속도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은 우리 회사의 보안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개수는 하루에 1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시간을 한 뭐 10시간이라고 대충 치면 1시간에 1개 정도의 보안 경고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진짜 공격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공격이 아닌데 공격으로 의심된 거를 분석한 걸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안 위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기존의 보안 전문가들은 이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을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긍정 오류를 범하기가 쉬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률, 반대로 공격이 아닌 것은 공격이 아니니까 안전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반대로 공격인데 공격이 아닌 걸로 인식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겠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거에 불필요한 시간들, 그 다음에 피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이유가 공격의 특성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교묘해지고 그 다음에 지능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지 않으면 이런 긍정 오류를 범하기가 매우 쉽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보안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앞에 부분에 대한 걸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기업당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의 개수가 조사 기관에 따르면 대략 75개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씩 더 하다 보면은 쉽게 수십 가지를 카운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많은 개수를 쓰는 것만큼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또 사람 및 시간은 시간대로 드는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10개 고객사 중에서 7개 고객사는 아직도 엔드포인트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IT 관리자가
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평균 경고의 비율수는 대략 56%, 즉 10개 중에서 하루에 5개 내지 6개 정도의 비율로 경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4개, 5개는 처리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 공격이 있었다면 그거는 즉시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4가지 보안 영역과 3가지 차별점을 제시합니다. 4가지 보안 영역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증 및 접근 통제, 그리고 침해 방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방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부에 있는 정보가 유통되거나 할 거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3가지를 전부 다 아울러서 통합적인 상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보안 관리,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저희의 보안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각각 매핑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및 접근 통제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Azure 액티브 디렉토리, 컨디셔널 액세스, 윈도우즈 헬로, 윈도우 크리덴셜 가드 같은 것이 되겠고요. 침해 방지에 대한 것들이 어드밴스드 트랩 애널리틱스 ATA라고 부르고요. 윈도우 디펜더 ATP, 5365 ATP, 오피스 365 TI들이 있겠습니다. 정보 보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그 다음에 5365 DLP, 그 다음에 WIP, 마이크로소프트 카스, 그 다음에 오피스 365 ASM, 인튠 이런 내용들이 정보 보호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Azure Security Center, 오피스 365 Security Center, 윈도우 디펜더 Security Center 여러 가지 통합적인 관리 도구들이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이 인증 및 접근 통제, 침해 방지, 정보 보호 보안 관리는 이미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영역, 이 영역에 유사한 서비스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큐리티 플랫폼, 두 번째는 빌트인, not 볼트온,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에 대한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바로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세미나 할 때 가끔 질문 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기관은 어디냐, 기관이나 회사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그 미국 국방성이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기관이나 회사는 어디냐고 하면 거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로 많이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가져가고 싶어서 해커들이 많이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격에 대한 차단을 저희가 진행하지만 차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격에 들어오게 되면 공격에 대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났습니다. 이런 종류의 패턴으로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저런 종류의 패턴으로 공격을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기초 데이터들이 수집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매월 50여 개의 위협 차단, 매월 4천억 개의 이메일 패턴 분석, 매월 4,500억 개의 인증 처리, 그 다음에 매월 12억 대의 디바이스 업데이트, 매월 180억 이상의 페이지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의 흔적들을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내용들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그래프라고 하는 AI 인지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데, 인사이트를 얻을 때 또 도움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3,500명 이상의 보안 전문가가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습니다. 그 웬만한 보안 전문 회사라고 해도 그 인원수가 3,500명 정도면 작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순수하게 보안 전문가만으로서 맨 처음 장에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한
상당한 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그거하고 일맥이 상통하는데 3,500명 이상의 보안 전문가를 저희가 갖고 있고 이거에 관련된 인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많은 공격의 흔적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이에 대한 패턴 분석을 하고 거기서부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런 것들을 보안 서비스로 다시 올려서 해당 서비스가 고객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엔진을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그래프를 통해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참고로 이 서비스는 윈도우 디펜더 시큐리티 센터라고 하는 그 대시보드이고요. 윈도우스 를 쓰고 계시고 또는 M365를 쓰고 계시는 고객의 경우에 이제 관리자가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됩니다. 그 관리자가 봤더니 출근해서 봤더니 이제 어제는 없었던 새로운 공격이 28가지 공격이 패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이 되었는데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 3가지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돼서 지금 현재 그 파악 중인, 조사 중인 뭐 것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들도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영향을 받았던 PC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성이 있는 PC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머신 리스트를 클릭을 해 보았습니다. 머신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여기 리스트들, PC 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은 이미 치료가 완료가 돼서, 치료 및 대응이 완료가 돼서, 현재 상으로는 이제 위험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위험도가 중간 레벨인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스크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리스크 레벨은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머신들의 그 보안에 대한 위협 정도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로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당 PC의 안정성, 보안에 대한 안정성을 알려주게 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맨 마지막을 보니 엠맙 레탑이라고 하는 PC가 있는데 얘가 위협 중요도가 중간 정도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얘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OS는 윈도우를 쓰고 있구나. 뭐 IP 어드레스는 뭘까? 뭐 이런 정보들도 있고요. 최근 30일 동안에 이 PC에 로그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리포팅이 언제 있었는지 뭐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보면은 이 머신과 관련된 보안 경고가 있는데 봤더니 의심스러운 리모트 WMI 원격 실행에 대한 의심되는 행동들이 디텍트 되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거 갖고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이제 의심이 되게 되는데 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오늘자 기준으로 최근 180일, 즉 6개월치 로그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C 관련된 거.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면 6개월치에 대한 로그가 보입니다. 언제부터 시간별로 언제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게 되죠. 과거에는 이런 분석들을 누가 했을까요? 과거에는 우리 각 회사 안에 있는 보안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십니다. 근데 로그 수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격들도 좀 더 교활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주 짧으면 보안 전문가들이 수일 또는 수주일이 걸리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제 보안에 대한 디텍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략 한 7, 8개월 정도의 평균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7, 8개월 정도라고 하면 평균이 7, 8개월이기 때문에 아예 디텍트를 못하고
그냥 공격을 계속 받으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이런 공격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요 화면을 좀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공격이 수행되었던 프로세스에 대한 트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wmic.exe라고 하는 파일이 공격에 사용되었구나 라는 거를 AI가 알아서 디텍트를 해줘서 저희한테 알려줬는데요. 그때 해커가 썼던 명령어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wmic.exe라는 걸 썼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썼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아울러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었던 PC가 엠맵이라고 했던 PC인데, 이 엠맵이 또 다른 데로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영향을 미쳤는지, 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일종의 그래프 형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험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게 될 텐데요. 대응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자동화된 대응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수동적인 대응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의 패턴이 매우 확실하고, 또 실행을 했을 때 임팩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자동 대응으로 설정을 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대응이 될 것이고요. 만약 전문가가 한 번 더 봐야 되거나, 기초 자료는 제공해 주긴 하지만 이제 임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경우 이제 수동 대응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화면을 보시면, 이 아까 엠마라고 하는 PC에 이제 의심스러운 리모트 WMI 에스큐션이 발생되었는데, 이게 시작된 시간은 뭐 2시 30분 정도 됐고, 끝난 시간은 대략 한 2시 30 몇 분 정도에 끝났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지속된 시간이 대략 한 44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 대응은 AI가 스스로 찾아서 대응을 하게 되었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 44분 정도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중에서 AI가 쓴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된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그 관리를, 승인을 기다린 것이 한 45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즉각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 AI가 진행해 준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전체적인 가시성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영향을 받았던 PC들은 어떤 것이 있었고, 이때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했는지, 지금 보시면 4,928개의 파일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3개 정도가 의심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도 185개에 대한 프로세스들이 의심이 되었고, 그 중에서 2가지가 치료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 사람이 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뭐 5,000개의 파일들을 일일이 분석해보고, 이 파일은 어떤 거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데하고의 연관성은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보안은 기존 방식으로는 수행하지 못하는 새로운 보안 체계, 완전히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보안, 인텔리전트 시큐리티만이 이러한 즉각적이고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파일들에 대한 영향받았던 파일들이 아까 뭐 한 3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이런 3가지 파일들이 의심이 되었다 라는 게 확인된 게 있었고요. 이런 파일들을 검사를 해보려면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실행을 해보면 이제 어떠한 공격 성향을 갖고 있는 파일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실행 파일처럼 생겼는데, 또는 실행 파일이 아니고 그냥 문서 파일인데, 이제 그 문서를 열려고 봤더니 얘가 문서 파일이 아니라 실행 파일이거나, 또는 원래는 그냥 무슨 어플리케이션 동작돼야 되는데 예상치 않은 통신 포트를 열려고 한다던가, 또는 어떤 의심스러운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려고 한다던가, 또는 내부에 있는 정보를 액세스해서 외부로 보내려고 한다던가, 이렇게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 그 피해 입은 PC에서 그냥 실행한다고 하면 그 피해 입은 PC가 즉각적으로 감염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샌드박스에 그 파일들을 올려서 거기서 실행을 대신 해봅니다. 그래서 얘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보는 거죠. 사실 말로서는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수초 이내에 모든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굳이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 지연 없이 안전한 보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서비스는 윈도우스 기능 중에 다양한 윈도우스 기능 중에 윈도우 디펜더 ATP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드렸고요. 이걸 도입했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봐서 이게 이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윈도우스 디펜더 ATP를 도입했더니 다른 EDR 솔루션에 비해서 1.7배 더 많은 위협을 감지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까 그 인식 오류, 그러니까 폴스 포지티브라든지 이런 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적고 그 다음에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데이터에 대한 유출 위험 감소가 40% 거의 반에 가깝게 데이터 유출 위험이 감소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한테 미친 영향이 위협 한 건당 처리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절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뭔가 대응을 하는 수 있는 시기는 지나고 기본적으로 AI가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주산과 관련된 비슷한 건데 이제 더 이상 주산을 배우시는 분들이 없고 설령 배우시는 분들이라도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하시는 분은 매우 적잖아요. 대신 저희는 무슨 계산할 일이 있으면 엑셀을 띄우죠. 네. 엑셀이 훨씬 더 많이 간단하고 파워풀하고 복잡한 계산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인텔리전스 보안 기능을 활용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 고객사가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홍보에 동의해 주신 고객사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미레이트 항공사라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윈도우스 10과 윈도우스 디펜더 ATP를 도입하셨던 고객입니다. 도입을 했더니 기존의 침해 위협 및 대응에 걸렸던 시간을 전에는 수일이 걸렸는데 이거를 수시간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안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걸 이제 대응하는 거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그거를 AI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텔리전스 시큐리티 그래프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인증 접근 통제에서 생체 정보를 통한 보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화면에 여러 쌍둥이 얼굴들이 나오죠.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갖고 안전하지 않다기 때문에 이제 생체 인식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안전하지 않은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패스워드가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디가 패스워드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탈의 경우에도 각각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을 거고요. 뭐 뱅킹, 그 다음에 회사 여러 가지 아이디 패스워드를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같은 패스워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썼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뭐 다음에서 쓰거나 뭐 페이스북에서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만약 혹시나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된다면 단순히 해당 포탈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생체 인식을 쓰는 건데, 생체 인식을 썼을 때 한 가지 우려 중에 한 가지는 혹시 나랑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를 갖고 인증하면 어떡하냐, 또는 나의 얼굴을 찍어가지고 누가 이제 제 얼굴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인증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오탐은 다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든 쌍둥이들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진, 심지어 바로 직전에 찍었던 사진 같은 경우도 사진을 들여 밀어도 인증이 통과하지가 않습니다. 인증에 대한 성공, 그러니까 오탐률이 10만 분의 1이거든요. 이 정도의 수치는 굉장히 안전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증 및 접근 통제에서 컨디셔널 액세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사례를 한 가지 들었는데, 한국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약 한 1분 정도 있다가 미국에서 로그인하는 경우,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이지 않겠죠. 하지만 정상적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VPN을 쓴다면 한국에 로그인한 다음에 1분 있다가 VPN 연결해서 미국에서 로그인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의심되는 행동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심되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디바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도, 그 다음에 해당 사용자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로 산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보안 점수를 매겨서 이게 특정 트레시홀드 값을 넘게 되면 이 디바이스, 이 인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증을 한다든가 또는 차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인증을 허용해 주되 예를 들어서 관리자한테 또는 사용자한테 노티스만 가게 하거나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회사 입장을 보게 되면 저희 서비스 중에 한 가지의 시큐어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회사 전반에 대한 안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188점이 전체 그 100점 만점에 100점이 이제 1188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현재 이 샘플에서는 705점이 이 회사의 보안 점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은 안전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 이 영역들은 이제 안전하지 않은 영역인데, 어떠한 것들이 안전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그 대응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툴들, 스코어 애널라이즈라든지 아니면 윈도우스 디펜더 시큐리티 센터 이런 데서 어떤 부분들이 안전하지 않은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패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패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패치를 하지 않다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이제 구축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OS를 윈도우 10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윈도우 7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회사 전반에 대한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인텔리전스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을 차별화 포인트 1번으로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차별화 포인트 1번이 굉장히 길죠. 뒤로 갈수록 좀 짧아집니다.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는 빌트인 볼트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OS가 있고요. 뭐 윈도우즈 같은 OS가 있죠. 이 위에 A 보안 솔루션, B 보안 솔루션, C 보안 솔루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OS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있다. 그러면 이메일과 관련된 A 솔루션, B 솔루션, C 솔루션이 있게 됩니다. 이런 솔루션들은 일단 그 기존 거하고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트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볼트온 솔루션들은 추가적인 라이센스 솔루션을 구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보안의 위협이 증가하는 문제인데, 이게 OS 기반에서 올라가는 기능인데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이 정상적인 API를 갖고 구성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특정 그 보안 솔루션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을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API를 갖고 이제 운용되도록 그렇게 개발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OS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위에 동작되는 A, B, C 솔루션들이 동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는 어쩔 수 없이 A, B, C가 준비될 때까지 OS를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은 OS의 취약성을 증가해서 다시 전반적인 위협이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턴 솔루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각각의 관리 방법이 다 틀리게 되어 있죠. 새로운 보안국에 대한 취약성도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빌트인 전략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빌트인 전략은 아까 위에 있던 볼턴 솔루션들을 가능한 한 그 내장 형태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볼턴 솔루션들이 안에 빌트인을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들의 구축 및 구매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요. 빠르게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이미 이 A, B, C 솔루션 같은 경우들은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참고로 그 A, B, C, D가 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A, B, C, D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범위들이 많이 줄게 되고요. 서로 간에 기획이 되고 안전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고 서로 빠짐이 없이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공격에 대해서 선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은 보안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검은색 부분은 그 윈도우즈 10에서 갖고 있는 기능들이고요. 7에서 갖고 있던 기능들, 비트라커, 비트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크린 기능들은 윈도우 7에서 갖고 있었던 기능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윈도우즈 10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보안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윈도우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시스템 가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윈도우스 10이 갖고 있는 빌트인 보안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메일이라든지 다른 기능들 같은 경우도 그거에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차별화 포인트로는 보안 플랫폼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보안 플랫폼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 잘 짜여진 청사진을 제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필요한 그 네 가지 영역을 미리 정의하였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서로 치밀하게 동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기본 기능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텔리전스 시큐리티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시큐리티 API라고 하는 API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객이 원래 갖고 계시는 보안관리 시스템, 심 같은 그런 보안관리 시스템들이 있다고 하면 이 API가 제공하고 있는 로그를 그쪽에 제공해드리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안 플랫폼의 영역을 확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확대에 관련된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M365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드리고 있는데, 안전한 보안은 사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그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OS, 안전한 엔드포인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첫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많은 공격들이 이제 많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 부분이 윈도우즈의 과거 출시 간격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저희가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출시 간격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되냐면, 처음에 OS가 나왔을 때는 보안적으로 안전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끝점과 이 빨간색 부분이 서로 보면은 비슷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안전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간색 영역이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영역은 처음에는 해커들이 그걸 발견 못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OS의 취약성들을 발견하고 그 취약성을 이용한 보안 툴들이 개발이 되고,
그 보안 툴을 통해서 보안 공격을 해오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런 빨간색 영역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줄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줄여지게 되면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 영역들도 줄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3년에서 5년 정도의 출시 주기를 갖고 갔지만 그거를 6개월에 한 번씩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이게 되니까 그 보안에 위협이 되는 영역이 굉장히 줄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도 없이 거기 제한된 영역에서 대응만 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 2회 3월과 9월에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보안 기능들도 향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안이 향상되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쓰지 못했던 생산성 관련 도구들도 마찬가지로 더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배포가 좀 더 단순해집니다.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 한 번 가실 때는 한 번은 이 단순화된 배포에 맞게 배포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윈도우 10에서 그 부분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윈도우스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좀 더 매우 단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스 10은 윈도우스 버전의 마지막 버전이고요. 그 이후에는 윈도우스 11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계속 윈도우스 10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2015년 그 7월부터 11월, 그 다음에 16년, 17년, 18년 계속 새로운 윈도우즈가 나옵니다. 새로운 어떤 기능들은 생산성 관련된 기능들도 있고 어떤 거는 보안등 관련된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기능들을 업데이트만 하시면 기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능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하지 않으시면 같은 돈을 내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을 도입하셨던 고객분들한테 도입했더니 어떠한 점들이 좋아졌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투자 회수 기간이 14개월밖에 안 걸렸다. 지금 이 조사는 시장 조사 기관인 포레스트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를 여러 군데를 인터뷰해서 하나의 가상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가 썼을 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소스 출처는 여기 있고요. 지금 투자 비용은 처음에는 좀 들다가 그다음부터는 유지가 되는 금액이고요. 요 금액은 대부분이 이제 구독 서비스, 라이센스 구독 서비스에 대한 금액일 겁니다. 하지만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했을 때 대비해서 14개월이면 투자 비용을 전체를 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윈10을 사용할 보니 윈7에 비해서 보안 문제가 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안에 대한 탐지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고 대응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줄어들게 되겠죠. 전체적인 ROI가 233% 정도로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안과 생산성은 과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안과 생산성은 두 마리를 다 잡아야 되는 필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화면이 보시는 이 기가 제가 이제 토끼를 그린 것인데요. 생산성이라는 토끼 그리고 보안이라는 토끼 두 마리를 모두 다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더 써서 디지털 업무 환경의 미래,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인텔리전스 보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